수능 특강 연계 교재죠. 영어 11강 12번 독해 그리고 풀이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매년 맡거든요. 매년 맡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간혹 내용이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문해력이 문제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할 때마다 내가 초, 중 아이들을 국어로 좀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국어를 이제 경시하잖아요. 무시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닥쳐서 하시는데 좀 고등학교 거 보시면 미리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국어 문제집이라도 좀 풀게 하시면 나중에 고생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어는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좀 쉬워요. 초등학교는 엄청 쉽고요. 중학교는 뭐 솔직히 중학교 8점, 9점, 뭐 100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쉽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요. 근데 고2, 고3 때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강의를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나 뭐 초중이다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학생이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거를 배우면서 시험 보는데 힘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성적이 30점, 40점 내신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고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번에 중간 기말고사 공부하는 아이들 있는데 시험 못 본 거 갖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랑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1강 12번 문제입니다. 주제는요, 위치에 따른 역학적 불균형이에요. 근데 요 내용은 서론, 본론, 결론 좀 나눴는데 저는 두 개의 섹터를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수능 특강 문제가 약간 만들다 만 느낌? 요런 느낌 많이 나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다 이해하고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서론은 어떤 내용이냐면 중력으로 인해 방향에 따른 역학관계가 달라지는데 위치가 다르니 역학적으로 힘의 크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중력에 인해서 위치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힘이 다르다. 역학관계가 다르다. 이런 내용이에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중력과 멀어져 높은 곳에 위치하면 힘이 크고 많은 무게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으면 낮은 것으로 보는 거죠. 이에 이제 수직 방향에서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더 가벼워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중력 내용을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수직성 내용을 따로 봐셔야 돼요. 그래서 중력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항이 커지니까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저항이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힘이 세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보이고. 근데 갑자기 수직선 방향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저는 매치가 안 된다고 봤는데 아무튼 두 내용으로 나눴을 때 수직 방향에서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에 있는 게 가벼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물체를 잘랐을 때 수직선을 이등분해서 자르면 길이가 동일하지 않대요. 그래서 중력의 예시처럼 좀 위쪽을 좀 짧게 하고 아래쪽을 좀 길게 해야지 두 개가 겉으로 보기에 좀 비슷하게 보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무튼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은 좀 영어로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거죠. 해석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중력은요,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를 그것은 만듭니다. 우리가 살도록 비등방성 공간에서요. 즉 공간이에요. 그 공간 안에서 역학은 다양합니다. 방향에서는요. 올라가는 것 위쪽으로 그것은 의미합니다. 극복하는 걸요. 저항을. 그것은 항상 승리입니다. 내려가는 것 혹은 떨어지는 것은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에 아래로부터요. 그리고 그러므로 경험되어집니다. 수동적인 수능으로서요. 그것은 따릅니다. 이 불평등한 것으로부터요. 공간에. 어떤 공간이냐면 다른 위치가 역학적으로 불평등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물리학은요.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요. 지적함으로써요. 가리킴으로써요. 그건 바로 왜냐하면 멀리 떨어지는 것 중심으로부터 중력에 그것은 요구합니다. 활동하는 걸요. 잠재적 에너지 뭐 덩어리가 높은 곳에 있는 잠재적 에너지는요 더 큽니다. 그것 에너지보다요 낮은 곳에 있는 시각적으로는요 물체 중심 사이즈에 있는 물체 그리고 모양 색깔은요 옮길 것입니다. 더 많은 무게를요 놓여졌을 때 더 높게요.
그러므로 균형, 수직적 위치에서의 균형은요, 획득될 수 없습니다. 놓음으로써 동등한 물체를 다른 높이에요. 더 높을수록 하나가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 실험적 입증은 사이즈에 관해서는 언급되어졌습니다. 랭필드에 의해서요. 만약 누군가가 요구받는다면 이등분하는 걸요, 수직선을요, 측정하는 것 없이 그것을 누군가는 거의 예외 없이 놉니다. 그 표시를 너무 높게 해요. 그 만약 선이 실제로 이등분 된다면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가 확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스스로를요. 위쪽 절반이 더 길다. 위쪽 절반이 not longer, 더 길지 않다고요. 낮은 절반보다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그건 바로 만약 누군가가 원한다면 두 절반이 보이도록 동일하게요. 그 누군가는 만들어야 됩니다. 위쪽 절반은 어떻게 해요? 짧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문법을 잠깐 보면 makes 이렇게 나왔죠. 주어가 the force니까 이제 단수 나왔고요. make는 사역동사니까 뒤에 목적보로 동사 원형 왔습니다. live. 그리고 이제 뭐 관계대명사 많이 나오죠. 그리고 in which 이런 것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가 완벽하죠. 그리고 공간이니까 in which로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주어로 오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요. 동사는 항상 단수입니다. 그래서 means 이렇게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극복하기 위해. 그래서 이거는 해석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뭐 극복하는 것인 뭐 명사, 투부정사 명사인지 뭐 투부정사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극복하기 위해로 해석되네요. 그러니까 부사로 본 거고요. 똑같이 투부정사가 주어로 오면 동사는 단수 이지고 왔다라는 거. 그리고 수동태, 능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가 보통 사물이면 이제 대부분 수동태로 쓰입니다. 이렇게 experience드 하고 관계대명사 that도 많이 나오죠. 보통 요즘엔 that을 어떻게 나오냐면 동격인지 뭐 접속사 대신지 아니면 관계대명사 대신지 구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that 이하가 접속사 that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가리킴으로써, 지적함으로써라고 해석되고요. 그 다음에 moving away는 뭐뭐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이거 동명사가 주어로 온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항상 단수죠. requires.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인지, 대명사 많이 나와요. 원인지, it인지, once인지, them인지 구분하면 돼요. 불특정 다수 하나를 가리키는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관계 보자. 과거 분사죠. 그래서 놓여진 거니까 이 물체가 놓여졌을 때 스스로 놓여지면 placing이고 놓여짐을 당한 거니까 과거 분사가 쓴 거고요. 그리고 cannot be obtained 이렇게 뭐 수동태 많이 쓰여요. 능동태로 해석하는지 수동태로 해석하는지 구분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동태로 해석됐으니까 지금 수동태로 해석됐으니까 cannot be obtained니까 획득될 수 없는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be 빼고 obtain 쓸 수도 있고요. 보통 선생님들은 이런 거 가지고 놀리죠. 그다음 with regard는 뭐뭐에 관하여 이런 수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요구 받은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쓴 거고. 수동태로 썼는지 능동태로 썼는지 구분하는 거 많이 하셔야 돼요. 선이 이등분 당한 거니까 과거분사 썼죠. 수동태식으로 쓴 거고. 그래서 it, that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강조구문. 요 that도 뭐 접속사의 that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that인지 뭐 it that인지 동격 that인지 관계대명 that인지 구분한 거 많이 나오죠. 근데 보통 대답에는 전치사랑 콤마 안 오죠. 그러면 단 in that은 가능하면 됩니다. 해석이 뭐뭐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one to two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이 정도로 아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해석을 앞에서부터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이거는 뭐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무슨 문법 이거는 무슨 문법 이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이렇게 아셔야지 고득점이 나오지 고등학교 3학년 돼서도 해석도 못해 문법도 잘 몰라 그러면 뭐 평균 30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생이 아니고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요. 현실이 이래요.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